다람쥐는 과연 반려동물로 적합한 동물일까요? 오늘은 다람쥐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해 볼 겁니다. 과연 다람쥐를 키우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찬성파와 반대파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키우기에 대한 장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람쥐는 반려동물로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동물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동물이기에 분리불안 장애도 없고요. 또 튼튼한 케이지에 든든한 먹거리만 있다면 혼자서도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용품 또한 구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잡식성이기에 단백질 등 영양소도 까다롭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용품은 직접 만들면 예외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다람쥐에게 뭐가 필요한지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관리가 편안합니다. 예방접종도 필요 없고 주기적으로 목욕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만 두면 청결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큰 쳇바퀴만 두면 알아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죠. 청결? 얼마나 어지르는데요. 화장실도 잘 치워졌을 때 이야기죠. 그리고 화장실을 가리지도 않고 여기저기 소변을 보기 때문에 나무바닥 같은 곳에 오줌 찌릉내가 진동을 한다고요. 밥 또한 얌전히 먹질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껍질을 던져대고 응가 또한 여기저기 하고 거기다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결국 등과 껍질 등이 여기저기 튄다고요. 그리고 다람쥐의 필수템인 쳇바퀴 또한 큰 것들은 기용도 좀 나가고 잘못 싸면 소음도 발생한다고요. 물론 지저분해지는 건 맞지만 기름진 사료를 먹는 일반 동물들에 비해 건조한 사료를 먹기 때문에 변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한 번이면 정말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껍질로 인한 먼지는 조금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털이 날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쳇바퀴의 소음 또한 고정을 잘 해둔다면 어느 정도 소음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울음소리도 적은 편이기에 소음이 적다고 봐야겠죠. 다람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새 소리 비슷한 울음소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에선 음식을 숨기는 습성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도 많고 기타 벌레들도 생길 확률이 높다고요. 숨기는 것들도 구석진 곳에 숨기니까 찾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관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다람쥐가 내는 소음 부분이 적을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다람쥐는 예민하고 겁도 많기 때문에 큰 소리가 자주 나는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이에게 딱 적합한 동물이지요. 산책도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이들에게 정말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곰팡이 또한 환기를 잘 시켜주고 청소만 잘해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산책이 필요 없다면 무슨 재미로 동물을 키웁니까? 동물들은 교감할 수 있고 함께 뛰놀 수 있는 동물이 좋지요. 보통 혼자 있는 이들은 외로워서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다람쥐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길들이는데 케이지 안에서 길들이는 관상용과 핸들링을 통해서 케이지를 열어놓고 키우기도 하지요. 보통 일반인들에게 이걸 손다람쥐라 부르더군요. 사실 이건 종류가 나뉜 건 아니고 둘 다 같은 다람쥐지만 길들이기 나름인 것입니다. 즉 다람쥐와도 스킨십 여부도 가능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잘 따르던 다람쥐가 내일 갑자기 사납게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겨울이 다가올 때쯤 난폭해진 다람쥐들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고요. 이걸 호람쥐라고 부르는데 다람쥐에게 공격당한다면 지혈하지 않는 한 피가 쉽게 멈추지도 않을 정도로 깊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관리도 필요한 거고요. 아직 다람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처음 길러보는 이들에겐 접근성 또한 힘든 동물입니다. 무턱대고 다람쥐를 풀어놓고 만지는 걸 보여주면 그걸 따라하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요. 다람쥐에게 공격을 당한 이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람쥐가 전부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보호자분들의 선 넘는 행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람쥐를 키우기 전에 숙지해야 될 기본 사항 중 하나이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동물이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리할 줄만 알게 된다면 생각보다 손이 덜 가는 동물이면 틀림이 없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만한 자료에는 다람쥐 키우기에 대한 방법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람쥐를 키우기 위해선 기본 수치 사항이 있다는 건데 그런 정보를 쉽게 구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면요. 또한 그런 것들을 따른다 해도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많고 방 안에서 키우기에도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다람쥐를 충동적으로 입양하기보다 충분히 알아보고 입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람쥐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지만요. 인터넷 카페 등을 조금만 검색해 보신다면 지금까지 다람쥐들을 키워온 분들의 기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치류들은 쉽게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관상용으로 길들이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물리거나 할 확률도 적고 위험할 일도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관상용으로 둔다고 해서 다람쥐에게 정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 활발한 아이이기 때문에 바라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귀여움이 있고요. 꼬리를 흔들거나 세수하고 밥 먹고 하는 모습들만 봐도 정말 귀엽습니다. 또 다람쥐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펫샵에 가도 다람쥐는 쉽게 볼 수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 1대1 거래만 가능하다는 건데 사기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암수를 속인다든지 병 들어있는 다람쥐를 분양한다든지 그리고 다람쥐가 만약 아프면 아무 동물병원에서 치료 또한 불가능합니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요. 각 지역에 큰 동물병원이 있고 다람쥐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목록은 왁겨가 친절하게 영상으로 뽑아낼 겁니다. 이미 만들어졌다면 오른쪽 상단에 뜰 거고요. 만약 안 뜬다면 아직 안 만든 거겠지만요. 아무튼 다시 요점을 말하자면 반려동물을 길들임에 있어 과거 마당에 있는 집에선 상관이 없었지만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집과 집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리 방음을 하고 관리를 한다 한들 동물을 키우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람쥐를 키울 때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룸들은 집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다람쥐는 많은 공간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요. 그 부분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다람쥐는 계절마다 조금씩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게 어긋나면 죽는다고! 자. 일단 말이 계속 길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니까 토론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장단점을 10가지씩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모든 장단점이 등장했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최대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누락이 된 점이 있다면 다람쥐 관리 부분에서 발톱과 이빨을 관리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딱딱한 견과류 껍질 등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럼 종합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람쥐는 빌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혼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외로움도 안 타고 시간과 공간을 뺏기지도 않는다는 점, 볼거리가 많아 심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반면 학생분이나 혹은 어린 친구들이 있는 집에서는 위험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만지려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람쥐에게 물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반대로 다람쥐에게도 어린 친구들의 장난에 놀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부모님의 지도 아래 돌볼 수 있다면 안전하게 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케이지 청소할 때도 탈출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 많은 내용의 숙지할 것들을 아이에게도 충분히 알게 되고 준비가 됐을 때 분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을 자주 키워보셨던 집이라면 괜찮겠지만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좀 적으시다면 사람과 조금 더 친숙한 햄스터나 친칠라, 프레디도그 등 다람쥐를 대신할 동물들도 많으니까 그런 동물을 먼저 키워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람쥐는 관리가 편한 점도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동물이니까요. 지금까지 쭉 영상을 만들 때 설명하는 영상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색다르게 상황극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영상에 제 생각을 표현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